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6월 2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발 좀 훈풍이도 불어서 드디어 2600을 뚫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얼마만입니까? 2600 밟은 지가 정말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아직도 못 오른 기업들도 있지만 2600을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먼저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자동차 판매 데이터 있고요. 또 왜 증시 상승이 경기는 좀 경기랑 이렇게 괴리된 것 같냐 뭐 이런 거 하고, 식자재, 제이오, 하나솔루션, 코롱인더, 골프전,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 한국 수출, 이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시장이 부는 신바람,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자동차 판매는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약간 경계를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데이터는 잘 나왔어요. 5월도 잘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속도면 그랜저 GV80 비싼 게 더 잘 팔려요. 놀라운 게 경기 안 좋다면서요. 근데 비싸고 큰 차가 더 잘 팔리는, 참 이게 기현상이죠. 아낄 건 아껴요. 돈 안 쓰는데 죽어도 안 씁니다. 근데 자기가 만족하고 그런 써야 될 땐 그냥 씁니다. 이게 지금 완전 소비 문화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아나 현대차가 수혜를 받는 거죠. 특히 SUV가 워낙 잘 팔리니까. 해외도 잘 팔렸고,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차가 이제 나중에 단종 되겠지만 일단 비싼 거 사자, 크고 그런 분위기 같고, 매크로 안 좋지만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호실적 국면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계속 실적은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아를 좀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은 인센티브가 사실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둔화되는 건 맞다. 지표에서 봐도 인센티브 올라가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실적이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1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그건 또 선반영 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애널리스트마다. 그냥 분명한 건 아직까지 숫자 좋고 저평가 맞는데, 다만 그건 맞아요. 이게 둔화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약간 이제 최근에 부진하다 라고 보시고, 다만 저는 계속 강조드린 대로 급락한다면 그걸 도망가지 마시고, 기회잖아요. 예, 또 투자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기회로 활용하면 됐고, 내려가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르면 또 올라가니까 보유한 분들은 기분 좋겠죠. 그렇게 해서 25년까지는 한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이은태 연구원님이 실업률을 좀 잘 봐야 된다. 실업률이 올라갔을 땐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어요. 선언을 했어요. 실제 전미경제연구소인가요? 아무튼 여기서 경기 침체라고 선언할 때 이제 침체라고 많이들 보는데, 그때 대부분이 공통점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미국 경기 침체 같은데 실업률 보면 호황이고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서비스가 뒤늦게 시작됐잖아요.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선 서비스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런 것 때문에 침체가 늦게 선언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증시로 보면 침체가 온 거죠. 작년부터 제조업은 꺾였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사이클 따라간다면 뒤늦게 침체가 선언이 돼도 서비스업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계속 오를 수도 있다는 뭐 뉘앙스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오히려 먼저 꺾였으니까 제조업이 먼저 반등하겠죠.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게 요 회색으로 된 게 다 경기 침체인데 실업률 올라갈 때입니다. 다. 후행적이죠. 근데 경기 침체랑 주가 수익률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평균 0.4% 올랐어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떨 땐 오르고 어떨 땐 빠지고, 최근엔 빠졌죠. 저물가 시대니까. 근데 고물가 시대에는 경기 침체 왔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진 않다. 그리고 닷컴버블 당시에 주가가 제조업이 꺾일 때 가치 지수가 빠졌고요. 뒤늦게 서비스업 실업률 꺾이면서 침체가 왔는데 증시 날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좀 침체가 왔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미국의 경기 침체에 우려하지 말고,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올해 연말에 초과 저축이 끝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럼 침체 갈 수도 있어요. 소비가 꺾이면서. 그러면 또 시장이 또 호들갑 떨겠죠. 이제 또 뭐 침체가 시작됐니만이 이젠 또 비관론자들이 또 얘기는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그때 가면.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걸 이용하셔서 또 비중을 늘려가시고, 왜? 그 이유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분명 한 번은. 그거를 좀 잘 이용하자. 아직은 좀 나중 얘기고요. 식자재 기업도 요새 많이 빠졌죠. 근데 뭐 그렇게 지표 나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심은주 연구원님도 식자재 기업들 좀 보자, 그 내용이고, 외식 경기 지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 점유율, 그러니까 식자재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얘기고, 또 급식은 런치플레이션, 요새 비싸니까 단체 급식 많이들 하시죠. 구내식당 잘 되고, 그리고 밸류도 싸고. CJ 프레시웨이는 올해 7% 성장할 것 같고, 이익이 급식 매출도 작년에 크게 늘었는데 올해도 저렇게 높게 성장했는데 올해도 고성장할 것 같다. 급식 쪽에. 급식이 좋고, 현대그린푸드는 더 올해 좋아요. 35% 성장. 급식 비중이 제일 높아서 그래요. 3사 중에 단체 급식 비중이. 그래서 작년부터 식수가 증가하고 있고, 식자재 3사인데 이 중에서 이제 현대그린푸드가 가운데 요 녹색 요 급식 비중이 제일 높다. 예, 그리고 올해도 급식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 같고, 밸류가 현대그린푸드가 제일 싸죠. 예, CJ. 근데 신세계푸드는 조금 이제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식자재 기업들 다시 한번 뭐 CJ 프레시웨이나 현대그린푸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이 우리 JO 계속 공부해봤죠. TWCNT, SWCNT, MWC. MW는 뭐죠? MW가 이제 주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가격이 낮고. 근데 CNT 도전제를 이제 쓰면 좋은 게 카본 블랙보다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양극재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음극재를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죠, 성능에. 근데 이 SWCNT가 가장 비싸죠. 비싸고 러시아의 옥시알밖에 못 만들어요. 저 파우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NT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분산한다는 거죠. 용액에 해가지고 분산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CNT를. 근데 JO는 그 파우더, 가루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루를 뭐 배터리 제조사나 도전제 만드는 기업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만드는 건 MW고요. SW가 이게 주로 그쪽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쪽, 그쪽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요게 이제 가장 비쌉니다. 근데 그 이 회사가 잘한 게 그 중간에 가성비를 잡은 거예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한 중간 제품을 TWCNT 만들어 버렸죠. 예. 그래서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성능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옥시알이 만드는 SWCNT는 1,500달러가 넘고요. MWCNT는 40달러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크죠. 근데 그 중간에 TWCNT는 100달러. 합리적이죠. 그리고 JO CNT 파우더 이 최종 고객사 한국, 중국,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고, SWCNT 시장이 제일 어려운데 여기도 진입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개발을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고, 양산은 아마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이제 SWCNT 본격적으로 증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CNT 파우더 생산 능력도 2,300톤, 내년에 3,400톤, 25년에 5,600톤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0% 이상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율 및 가동률을 좀 보수적으로 봐도 25년도에 CNT 부문 매출액은 893억으로 뭐 22년보다 25년도에는 한 거의 8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SK온은 중국 배터리 3위 CNT 가공 업체들의 양응극제형 파우더를 현재 공급을 하는데, 어젠가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싸요. 주가 싸진 않아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보호해수 물량 좀 나올 수 있는 거 빼고는 비쌀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싸지는 기회가 오면 꼭 놓치지 마시고, 쌀 때 한 번은 또 기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좀 기다리셨다 한번 좀 혹시라도 모를 급락이 나올 때 그걸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요새 부진했다가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요새 좀 부진했죠. 그렇지만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첨단 생산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니까, 다만 요새 좀 이제 태양광 회사들이 흔들렸던 게 세계 최대 웨이퍼 회사 있어요. 태양광 롱기 웨이퍼가 30% 가격을 인하해 버렸어요. 그냥 아주 치킨 게임을 하는 거지 가격을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도 급나가고 모듈 가격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같이 원재료 떨어지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엔 태양광 성수기 오고 태양광 프로젝트 매각을 했거든요. 태양광 발전소들 있죠. 이건 매각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회성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니다.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NEM 3.0은 이제 태양광을 주택에 깐 그 사람들이 그 남는 전기를 저기 전력 발전소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받는데 그 금액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집에다 저장 좀 해라. 태양광 만들어서 ESS 대용량 저장 장치 같은 데 저장하세요. 요걸 목적으로 그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를 싸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전기 잘 안 팔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NEM 3.0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왜냐면 이제 NEM 2.0일 땐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전기를 태양광으로. 그럼 너도 나도 설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저거 얼마 돈 안 되겠네 이제. 그런 걸 좀 우려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아직은 수요 감소 관측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중에서 주택 비중이 좀 높아요. 주택 미국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수요 감소는 아직은 관측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혹시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업용으로 돌리면 되니까 상업용 유틸리티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익성 만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IRA 또 이런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서민리지 에너지와 상업용 쪽으로 그 장기 공급을 또 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악의 경우 수요가 부진해도 그 이상 출항 가능하다. 높은 수익성 기대할 수 있고, 또 중국이 태양광 모듈 지금 동남아 우회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24년 하반기부터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하나큐셀 마진율이 높아요. 18% 중국 기업보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동안 우려만 컸는데 나쁘게 보지 말자는 의견이고, 하나큐셀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예. 퍼스트 솔로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모멘텀 부자로 주가 부진했다 오늘은 갔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PBR 작년 기준으로 한 1.08배가 허리거든요. 47,800원. 지금 딱 허리 라인이에요. 그냥 지금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5만원 넘은 줄 모르는데, 왜냐면 일단 PBR이 계속 이게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무릎은 36,000원 나옵니다. 계산하니까 42,000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45,000원이나 제가 그때 43,000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쪽 구간이 좋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또.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45,000원, 4,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런 기회를 또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인더가 유한타증권의 황규현 연구원이 목표 주가 77,000원 유지했고, 특수섬유 아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PDA랑 TDC를 중합해서 얻는 특수섬유인데 철보다 강하고요. 400도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매년 7%씩 성장. 방탄복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새는 전기차용 타이어에도 들어가요. 타이어 보강제, 브레이크 패드.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요즘엔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증설하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10%를 넘을 거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최근에 해상풍력 케이블 쪽에도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4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이 추가될 것 같고, 아무튼 타이어 코드와 강화 필름 여건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어서 좋다. 특히 타이어 코드가 수요가 계속 좀 성장하고, 타이어 코드 세계 1위가 거기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도가 아마 2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실 신규 증설 규모가 31,000톤으로 좀 물량 부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코오롱 인도가 중국 사업 설비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공급 느는 건 없습니다. 물량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 근데 제일 리스크가 LCD 있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필름 만드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LCD 업황 지금 사양 산업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연간 1,000억씩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잘 좀 어떻게 뭐 이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적절하게 좀 그 한다면 수익성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연간 영업 적자가 무려 1,000억이 넘으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업부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거를 일단 24,000톤 정도 폐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점점 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도는 밴드상 거의 바닥입니다. 완전히 지금 주가가 원위치 돼 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담 없고요. 내년 좋아지는 그림이고, 그 다음 부실했던 사업부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무릎 이하의 가격이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존도 예전에 한번 우리 보고서 봤지만 이제 중국으로도 진출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국내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성장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유지는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유한타증권의 권명진 연구원님은 여전히 괜찮다. 거리두기 해제도 매출은 성장하고 있고 30, 50대 남자가 주요 고객층으로 영향 크게 안 받는다. 가맹점도 늘어나고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태 아직까지 괜찮은데, 다만 시장은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야, 이거 코로나 때 수혜를 봤던 건데 코로나 끝났고 과연 그럴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쩔 방법은 없고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게 해외에서 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쏙 들어갈 텐데, 연평균 50% 성장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천천히 늘어납니다. 12%까지. 그리고 이 미국에 2023년 3월에 골프존 소셜이라고 있거든요. 요 1호점을 오픈했는데 미국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이 커지나 봐요. 여기 미국 1등 기업이 탑 골프래요. 사업 모델이 딱 탑 골프 쉬트랑 유사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동사의 영상 생동, 그러니까 이 장점은 뭐냐면 골프존이 더 이거보다 우위에 있는 거, 미국 1위보다 영상 생동감이 좋고요. 반응 속도가 빨라요. 움직임을 포착하는. 예. 그러니까 그 샷 이후 1초 이내에 공의 움직임을 바로 포착하는데, 저 탑 골프는 1초가 아니라 2, 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또 후면과 측면 영상을 통해서 공의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탑 골프는 후면에서만. 그게 좀 제한적이고, 러프나 벙커샷도 차이가 있고요. 예, 구분도 잘 해내고, 경사도와 무관하게 평평한 면에서 샷 동사 제품인데 경사도에 따라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경사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데, 탑 골프는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단 탑 골프의 장점은 미국 사람들은 저기 골프존, 그러니까 저런 실내 골프장 가가지고 즐긴대요. 그냥 그냥 오락하고 막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매장 내에 뭐 드라이빙 레인지도 있고 아이스하키도 가능하고, 좀 약간 분위기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동사가 기술은 좋은데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을 즐긴다면 탑 골프가 좀 비교 우위다. 이렇게 보시고, 한 개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은 연간 35에서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웨이브라는 제품이 뭐냐면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6월에 올해 출시한다고 하는데 경쟁 제품 대비해서 가격도 더 저렴한 것 같고요. 구독 모델로 가는 것 같고, 비골프 시즌에도 골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후가 안 좋을 때 골프 치기 어려운데 그걸 대체하는 거죠. 미국은 이런 걸 하기가 좋은 게, 주택 지하, 보통 미국은 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하에, 아파트에 이거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아파트 문화니까 사실상 저건 좀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저게 차고 같은데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 딱 해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주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퍼가 5.4배. 과도하게 저평가는 맞고요. 다만 시장은 피크아웃 우려를 하고 있어서 좀 저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연도별 해외 매출액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 1분기도 이 정도 속도면 나쁘지 않고요. 미국도 1분기 만에 벌써 이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게 탑 골프래요. 이게 레인지 있죠. 골프 레인지처럼 돼 있고 아이스하키 하고 있죠. 이게 휴대용 골프 시뮬레이터래요. 이렇게 집에다 저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이하 밸류고 자산운용사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KB자산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얘기 있거든요. 자산운용사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주가 잘 안 간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KB가 좀 들고 있고, 그럼 뭐 그걸 떠나서 펀더멘털 좋고요. 해외 성과만 잘 나와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어저께인가 현대모비스 탐방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현대모비스 보고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탐방 후기 전동화 공장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전동화 공장 아직 돈도 못 번다, 주가 안 간다, 그래서 모비스 측에서 애널리스트 초청해가지고 일단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잘한다, 그거죠 사실은. 대구 울산 배터리 공장 이런 걸 갔다 온 것 같은데 21년 3월부터 가동한 대구 PE 시스템 모터 인버터 감속기 공장인데, 경창산업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탁 생산.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자석을 결합한 모터코 가져와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핀 모터는 이제 이태리, 독일, 일본인데 여기를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G80부터는 국산 제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하는 모든 공장에는 국산 설비 활용하겠다. 또 울산 배터리 시스템 만드는데 배터리 이제 조립하는 거예요. 그거는 MVH 코리아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어쨌든 직접 지금 모터를 만들고 있는데 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업체들로 밸류체인을 구성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품에 대한 통제력을 올릴 수가 있겠죠. 기술 내재화 통한 또 비용 절감도 가능하니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뭐 덕양산업, 성우하이텍, 화신, 나노팀, SL, 경창산업, MVH 코리아가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약간 위탁 생산하면서 각각에 맞는 뭐 케이스 뭐 이런 것들, BMS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이런 회사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대규모 양산 앞두고 있고요. 양산이 본격화되는 건 25년이니까 그때부터는 흑자전환 할 것 같고, 굉장히 고성장하는 건 맞는데 돈을 못 버니까 아쉬웠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좋은 좀 흐름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이런 게 이제 이 현대모비스가 하는 전동화 부품이에요. 다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뭐 전기차 없는 거죠. 이런 스테이트, 모터, 감속기 이런 것들 제어기 하고 있고, 울산 공장에 생산되는 배터리 팩 조립해가지고 배터리 딱 장착하는 요게 BSA입니다. 최종 완성품. 요거를 자동차에 딱 탑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 이제 공정의 흐름이니까 이런 공정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모비스는 뭐 극도의 저평가 맞습니다. PBR이 0.5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지만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인정을 좀 못 받고 있지만 차츰 나아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일평균은 9.3%로 수출 증가율이 역성장이 줄어들었고, 놀라운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올해 최고입니다. 24.3억 달러로 지난달보다 10%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수출 기업의 업황 전망과 동행하는데, 요걸 봤을 때는 수주 재고 스프레드가 일단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고, 15개 품목 중에서는 일반 기계, 반도체, 자동차에서 제일 커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했고, 2달 연속 플러스인 이유는 기계류는 투자가 확대될 때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하죠. 미국의 공장 지어라.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설비 투자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그리고 7월부터 반도체 시간이 올 거라고 봤고 4월에 감산 효과 3, 4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발생할 것 같은데 4월에 삼성전자 이제 감산 들어갔잖아요. 4월부터 적극적으로. 그럼 보통 3, 4개월 걸린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게 한 7, 8월 정도. 그래서 7월부터는 반도체 시간이 실제로 올 거다 보고 있고 아직은 재고가 여전히 많아요. 예, 많긴 하지만 그런 부담들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7월부터는 D램 수요도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에 좋죠. 그래서 7월이면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반도체를 저렇게 좋아진다고 보는 거는 하반기 경기는 결국 상저하고로 간다. 경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를 한번 좀 우리나라 경기도 기대해보자. 일평균 수출액도 지금 올라서고 있고요. 일단은 요 증가율도 바닥에서 돌리죠. 그 다음에 일반 기계 수출 늘어났고 8.6% 정도 비중입니다. 반도체가 14.1%고요. 확실히 지금 뭔가 좀 바뀌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허재준 연구원님도 굉장히 긴데 좀 제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 풍력발전 시장에 부는 신바람인데 일단 풍력 설치량은 작년에 줄었어요. 왜? 금리 인상 때문에. 자재비 오르고. 저거 풍력발전 설치하는 기업들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리 너무 높고 이러면 일단 대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안정화되니까 설치량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 위해서 일단 풍력 발전 설치량이 2030년까지 3.1 테라와트가 돼야 되는데 넷제로라고 탄소 배출 줄여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저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치 있죠. 각국에 그걸로는 2 테라와트밖에 안 되니까 1.1 테라와트가 부족해요. 예, 그거 엄청나게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 단축하는 정책이라든가 2030년에 중간 점검할 텐데 어쨌든 풍력 발전을 안 할 수는 없다. 요 내용이고 밸류체인은 3개로 나누면 돼요. 디벨로퍼, 개발,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스페인, 덴마크의 오스테드 이 회사 진짜 유명하죠. 한국에는 현대건설, 하나, SK, 에코플랜트 같은 기업들이 주로 건설사가 하고 터빈 있죠. 풍력 발전기 안에 날개 돌리는. 요거는 디벨로퍼가 수주를 하면 이제 받는 거죠. 육상 풍력에선 70%, 해상 풍력은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터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정말 유명하죠. 미국의 GE, 스페인, 독일의 지멘스가사. 한국에선 유닛은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품 제조사는 이제 거기 저기 그 터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있죠. 아니면 하부 구조물 밑에 그 바다에다가 이걸 딱 꽂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부품 제조사.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여기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수주를 받아서 만드는데 타워, 이 윈드 타워 있죠. 이렇게 딱 세우는 거 해상풍력, 아니 그 육상풍력도. 그거 하는 회사가 주로 이제 CS 윈드죠. 블레이드는 이제 날개죠, 날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선 비상장 기업이 좀 유명하고 베어링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CS 베어링 하부 구조물 바다에서 하는 게 SK 오션 플랜트, 현대 스틸 산업, 세아제강도 하고 있고 해저 전력 케이블은 KT 서브마린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은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올해부터 한다. 디벨로퍼도 이제 물가 상승 완화 금리 인상 기조 끝나가면서 미국 IRA 법안 통과됐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고요. 터빈 제조사도 디벨로퍼가 잘 돼야죠. 그래야 터빈 수주 받으니까.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이 GE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게임 체인저다. 풍력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베스타스는 1분기 풍력 수주가 1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품 제조사도 좀 힘들었었죠, 지난해. 근데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미국에 공장이 있으면 보조금 받는 거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풍력 발전 산업에 부는 바람이 4개인데 첫 번째가 지역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랑 손절한 유럽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대체로 LNG를 하면서 풍력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IRA 법안, 유럽 그린딜 법안이 대표적인데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 하면 도와주겠다. 보조금도 주고 현지 대신에 현지에 만들어라.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지역화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점점 커집니다. 풍력 발전.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효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이제 커지면 그만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운반도 어렵고 그래서 지역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생산 법인은. 그래서 CS윈드가 되게 유리한 게 CS윈드는 전 세계 웬만한 곳에 법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죠. 그리고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커지면 부품사들도 좋죠. 예, 더 마진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 풍력, 육상보다. 왜? 육상보다 해상은 크게 만들기 좋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 민원 제기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집 옆에 풍력 발전기 만들면 여러분 바로 전화 안 하실 겁니까? 지금 뭐 하냐고, 시끄럽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풍력 발전기 돌아가니까. 주거 지역에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바다에 그냥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지면 여기 수혜받는 기업이 뭐죠? 하부 구조물, 바다에 꽂아야 되니까. 해상 변전소, 케이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고, 마지막으로 리파워링. 이 풍력 발전을 하다가 20년 되면은 이제 내용 연소가 돼서 풍력 발전을 이제 다시 한번 갈아엎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대요. 근데 리파워링은 리모델링, 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안에 것들을 좀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장점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걸 또 넣을 수가 있고, 투자비도 또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인허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데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발전기 정보 활용해서 생산량 예측하기도 쉽죠.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일찍 개화된 지역은 리파워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파워링 시장은 풍력 발전 시장에 좀 그 숨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요런 이제 4가지 이슈로 앞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내용이고, 타픽은 CS 윈드고요. 관심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 CS 베어링, KT 서브마린, 유니스니까 한번 요 기업들은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풍력 발전 설치량은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원벌 이제 그 가격이죠. 발전 그냥 대비해서 비용인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낮아져 있어요. 화석 연료보다. 풍력 발전은 이게 날개가 돌아가면서 증속기에서 이제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용어들의 내용이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풍력은 함께 배우기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SK 오션 플랜트와 같이 하는 바다에서 이렇게 해상 풍력을 해가지고 전기 생산한 다음에 요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딱 해가지고요 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바꾼 다음에 해상에서 운송해서 연료전지로. 요게 이제 미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단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쪽으로 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해상 풍력이 또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요 보고서까지는 다 해드렸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한 4곳, 예, 4곳에서 보니까 노바렉스 혹시 아세요? 노바렉스가 그 건강기능식품 OEM 회사죠. 거기 사장님이 8,800원에 요 기업도 참 많이 빠졌어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했고 HMM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장내 매수가. 그 김경배 대표이사님이 1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휴스틸은 원래 이분이 좀 많이 갖고 계셨던 것도 같은데 또 많이 샀어요. 박지호 상무이사라는 분이 9억 원어치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LX아웃시스도 요새 주가 올랐는데도 오른 가격에도 또 샀어요. 그래서 44,000원에 천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어제 이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라고 보시고, 전자공시 쪽에서 이제 그 공급 계약이나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현대중공업이 컨테이너선 5척이나 수주를 했고요. HSD 엔진도 좀 메탄올 엔진만 좀 한다면 굉장히 좀 매력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조선주들이 저렇게 잘 되면 HSD 엔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수주 현대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삼성 쪽에 공급을 했고, 동원개발이 물론 아직은 기간이 멀어요. 26년부터니까. 근데 민간 투자사업 건설공사 사상에서 해운대 고속도로 하나 봐요. 그거 이제
했고, 덴티스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어제 공시 떴고요. 115억 정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35%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물론 오늘 나온 공시 중에서 제가 좀 약간 놀랬던 게 SK 아이테크 아시죠? 네, SK 아이테크가 오늘 공시가 일단 떴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지금 됐어요. 분리막도 분명히 장기 공급할 거다. 우리 예상했잖아요. 왜냐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요새 분리막 좋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짜로 그거 맞았어요. 공시가 떴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공시를 했어요. 예. 와,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디일까요? 근데 어디겠어요? SK온이겠죠. 그죠? 북미니까 SK온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SKI, 오늘 SKC도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죠? SKC도 그냥 같이 가버린 거죠. 왜? 동박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그 공시가 오늘은 좀 컸는데, 아무튼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런 좀 공시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해서 지수 2600을 정말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2600을 돌파를 해버렸고, 좀 기분이 묘하네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요, 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많이 샀습니다. 제약주하고 서비스 업종을 좀 팔았고요. 섹터에서는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 좀 강했네요. 이건 애플페이 하나만 갖고, 리튬 관련주, 오늘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 대보 마그네틱 이쪽이 좀 좋았습니다. 이 탈철 장비라 그러죠. 그쪽 좋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리튬 관련주들 좋았어요. 특히 LG화학도 오랜만에 좋았고,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선주들도 오늘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설비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죠? 이쪽 기업들 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풍력도 오늘 괜찮았어요. 유니슨이 17%, 그죠? CS 베어링이 7%, 포스코홀딩스 4%, SK 오션플랜트는 많이는 못 올랐지만 풍력도 오늘 좀 좋은 분위기들이 좀 이어졌다. 아까 좀 보고서도 보셨겠지만 풍력도 우리가 좀 중장기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조만간 아무튼 함께 배우기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좀 장비주들 좋았고요. 윤성 FNC도 좋았네요.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삼성이 갔고, 다만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약간 쉬었고, 화학 섬유 쪽도 오늘, 아까 코오롱인도 보셨죠? 아마 그 보고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릎 이하라서 굉장히 밸류 매력은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 폐배터리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조선 기자재도 오늘 좋았습니다. 기자재 쪽도 기업들 일부 올라갔고, 2차전지 소재도 좋았어요. 특히 분리막, 동박, SK그룹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 임플란트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MLCC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아모텍이 오랜만에 좋았네요. 조선주도 좋았고, 현대미포도 괜찮죠. 괜찮아지고 있고요. 폴더블 폰도 꾸준하게, 아마 이제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도 좋았고요. 증권주도 좋았고, 건설기계도 좋았고, 다 고르게 반등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좋았고요. 2차전지 생산업체, 오늘 이노베이션이 좋아서 이제 20만원 좀 넘겼으면 좋겠네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종합상사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 LX, 포스코인터 계속 관심 있게 봐야죠. 종합상사도. 아이폰 관련주도, LG노텍도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31만원까지 벌써 왔어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도 오늘 LG화학 영향을 좀 받았고, 오랜만에 하나솔루션도, 금호석유는 참 못 갑니다. 이게 요런 애들도 좀 가주면 좋은데 참 안 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좀 안 좋았던 섹터는 시스템 반도체는 조금 일부 이렇게 좀 쉬어갔습니다. EUV 쪽이 좀 안 좋았네요. 오늘 PSK 좀 빠졌고, 한미 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일부 기업마다 다른데 좀 빠졌고, 재료주들도
아침에 출발 좋았는데 대부분 좀 밀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약간은 급락은 아니지만 쉬어갔다.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약간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고, 요새 펄어비스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낸드 쪽도 좀 빠졌고요. 네, 한솔케미칼은 2차전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구도가 반도체 소부장 쉬면 2차전지 가지고 2차전지 좀 쉴 때 반도체 소부장 또 가고 바이오 가고 막 이러니까 증시가 계속 단단해요. 예. 그래서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한 가지 제일 좀 아쉬운 게 중국 소비주들 참 안타깝죠. 중국 소비주가 좀 가면 좋은데 한중 관계가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단체 관광 안 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FNF는 좋았어요. FNF는 한중 관계 상관없이 일단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 좋았고 LG와 2차전지 소재가 다 좋았어요. 주로 2차전지 소재 쪽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빠진 건 좀 하이브가 미국에 한 5천억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이브가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거의 대부분 올랐죠. 부진했던 기업들도 다 한국항공우주도 올랐고, 한미약품은 바이오가 좀 안 좋았네요. 오늘은 어제랑 반대로 바이오는 좀 빠졌습니다. 농심 좀 빠졌고,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던 한미가 좀 약간 빠지고 있고, HPSP도 요새 좋았죠. 근데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좋았고요. WCP도 역시 그 분리마켓에 영향을 좀 받아줬고, 휴젤 좀 빠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좀 제법 빠진 기업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일부랑. 근데 그쪽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드디어 지수가 2600을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달리겠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일단 완연한 강세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 2600 깨지면서 뭐 정말 힘들었죠. 작년 6월에 정확하게 1년 만에 2600 이상으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지금 못난이들도 많죠. 이 기업들도 순환매 돌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 차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FMC도 남아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큰 리스크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뭐 다만 이제 2700, 800으로 만약에 가면 또 약간의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좀 올라가는 종목 장세로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올라갑니다. 내일 그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 올라가고, 그 ESS 아시죠? 대용량 저장 장치. 그거 배터리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폐배터리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ESS 관련된 거 한번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